내일 그 재판이 네. 내일 이제 선고가 나는 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진구 기자 관련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2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더 탐사 기자들을 일제히 고소, 형사, 민사 고소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주거 침입으로 네. 이제 고소를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알게 모르게 저런 사건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한동훈 장관 저희가 초인종 누른 것을 이제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네. 마치 이제 강진구 기자는 상습적인 무단 침입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 사실은 기소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사실은 이 송현욱 교수를 상대로 취재했던 내용들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명예훼손 한 5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모두 무혐의 됐습니다. 네. 보도의 정당성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도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니까 이 강의실 사실 강의실도 아니거든요. 이게 연습실이에요. 네. 그리고 단원들이 쉬고 있을 때 들어가서 취재를 했던 것인데 이걸 지금 그 당시에 무리하게 현주 건조물 침입 방실 침입으로 방실침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소를 했었죠. 네. 사실 그렇게 치면 학생들의 장소여야 되는 그 강의실을 자기들의 연습실로 한 거는 도대체 어떤 죄로 그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무단 침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방실 침입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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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그 사건에 검찰이 구형을 한 게 이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50분에 서울 동부지법 203호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요. 저는 국회에서 이런 법을 좀 발의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 부인이 이렇게 방실 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이거를 검사가 사실 기소까지 한 거 이거는 기자에 대한 저는 명예훼손이 그 업무방해라고 보거든요. 업무방해. 네, 이런 것도 좀 발의해줘서 철저하게 막아줄 수는 없나.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다 듭니다. 네. 지나치죠.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송현옥 연습실 녹화하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무단 침입으로 해서 기소를 한 검찰이 이 영상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은 이제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 제출한 영상인데 한번 시민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내일 물론 뭐 저희는 당연히 무죄가 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혹시나 뭐 또 다른 결과가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또 어떨지 모르니까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송현욱 교수님 아니요, 나가셨는데. 송현욱 교수님 나가셨어요? 네네. 아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안 들어오실까요, 송현욱 교수님은 오늘? 교수님 오늘은 네? 내려오셨어요. 오늘 안 들어오십니까? 전달할 사람이 있는지 여쭤봐. 아니요, 저는 그 열린공감 TV에 있는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어제 송 교수님하고 제가 통화를 저희 이제 네. 2022년 5월이라서 소속을 열린공감 TV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심지어 문이 열려 있었군요. 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방실 침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물론 이제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송현욱 교수 계십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갈 때 그걸 그냥 순순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연습실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제 상대방이 다 이제 용인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다가 좀 얘기가 조금 민감하게 흐르니까 그 당시 이제 조교들 2명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같이 나왔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전부 다거든요. 저기 대학이잖아요. 학교잖아요. 근데 송현욱 교수가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교가 송현욱 교수 겁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송현호 교수를 이제 제가 저기 찾아가게 됐던 것은 한 5차례 정도 제가 전화하고 문자를 했는데도 반론에 응하지는 않아서 직접 찾아갔던 것이고, 저렇게 이제 열려져 있는 문을 틈에 노크를 하고 휴식 중에 있는 단원들이 휴식 중인 중에 이제 취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런 부분들까지 저게 주거 침입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뭐 최후 변론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언론 자유, 취재의 자유가 사실 숨쉴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당시 열린공감 TV가 언론사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또 제출하면서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네. 뭐 저는 이게 무죄가 날 가능성이 뭐 훨씬 높다고 봅니다만은, 또 사실 또 어떻습니까? 형사 사건 이번에 선고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구속영장 실심사는 2번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형사 피고인으로는 내일 처음 제가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12월 2일 날 2022년 12월 2일 날 지금 아직도 뭐 예를 들면 뭐 줄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이제 일찍 시작이 됐던 사건인데 아직도 1심 아직도 뭐 이제 아직 재판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은 흠집 내기용 기소였고 그것이 좀 명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유죄로 판단한다면은 기자들은 앞으로 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진구 기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기자들의 취재의 어떤 취재의 향방을 자유가, 다 결정짓는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네. 재판인 거라서, 선고라서 저도 좀 그러니까요. 이런 취재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뭔가 억울함을 좀 호소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자, 내일 아무튼 저희가 내일 1시 50분 선고라서요. 우리가 1시에 동부지법에서 내일 이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서울 동부지법에 1시까지 오시면은 저희와 같이 라이브를 통해서 또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